그런데 지금 아내분은 사기업에 재직 중이잖아요. 아내분도 경제활동을 계속 하셨고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퇴직금 있잖아요. 네네. 예상 퇴직금. 그것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제 것도 그러면 나눠야 돼요? 1억 정도 받거든요. 1억 정도 받거든요. 네. 뭐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좀 더 벌었는데 소득도 이제 지금은 남편분보다 높은 상황이시더라고요. 일하고 가정 낳았을 때 일에도 한 90% 뒀고 그렇게 생활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제야. 돈을 그렇게 값없이 써 왜? 더 안 간다니까.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이 성년 자녀가 다 있으셔가지고 뭐 친권, 양육권, 양육비는 아예 뭐 쟁점이 되지 않고 위자료, 재산 분할 이렇게만 문제가 되거든요. 뭐 위자료 청구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좀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주 때는 3차 갔는데 3차까지 다 낸 적이 있어요. 2차, 2차, 3차. 뭐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받으면서 거기서 자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넌 뭐냐, 이게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정생활, 혼인생활에서 이 부분은 중대한 규칙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되게 어려운 중대 사유라고 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그걸 규칙사유 100% 규칙사유로 저도 억울한 부분이 좀 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 억울한 부분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그런 게 아닌데? 예, 그건가? 매번, 예. 매번 그런 게 아니면 한 달에 한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에는 4번? 6번? 6번 정도? 한 달에 6번? 그럼 그건 중대한 기책사유예요. 그렇게 보면 결혼해서.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 파탄에 당신이 더 잘못했다 해가지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한 3천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조금 힘들었으니까 3천만 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위자료를 책정할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한 1억 정도 된다. 이렇게 기준을 놓고 이제 다른 고통을 이제 금전적으로 매기는 거예요. 내가 결혼 생활 너무 힘들었지만 또 그에 비하면 금액으로는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속상하신 건 조금 크시더라도 그렇죠. 네, 근데 돈으로 온전히 다 보상받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기는 하죠. 너무 억울하고 서운하고 좀 그랬어요. 착잡하고 그동안에 제 공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되게 서운했어요. 너무 후하게 해준 게 아닌가 약간 후회를 하기도 했어요. 이혼이 된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연금 이거는 잘 알고 계세요? 공무원연금도 분할해야 되는 거? 네. 그 내용 뭐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은 언제 하셨어요? 몇 년도에 하셨어요? 98년도에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 93년. 93년 그 전이시네요. 5월 15일. 지금 벌써 이것만 26년이잖아요, 그렇죠? 26년 동안에 공무원연금의 반을 주셔야 돼요. 네. 네. 예. 공무원 연금은 이혼 이후에 연금공단에 별도로 분할 신청을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내분은 사기업에 재직 중이잖아요. 아내분도 경제활동을 계속 하셨고 한 번도 쉬지 소득도 못했어요. 퇴직금 있잖아요. 네네. 예상 퇴직금. 그것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제 것도 그러면 나눠야 돼요? 1억 정도 받거든요. 1억 정도 받거든요. 네. 뭐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좀 더 벌었는데 소득도 이제 지금은 남편분보다 높은 상황이시더라고요. 일하고 가정 낳았을 때 일에도 한 90% 뒀고 그렇게 생활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제야. 돈을 그렇게 값없이 써 왜? 더 안 간다니까. 잠시만요. 두 분은 정말로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높은 확률로 기여도가 올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약간 억울한 것 같아요. 퇴직금까지 나눈다 그러면 제가 좀 훨씬 손해일 것 같긴 해요. 그쵸. 이게 왜냐면은 여태 나의 기여도가 나는 훨씬 더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하면은 내가 너무 손해라서 정말 확 현실감이 오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뭐 하기로 했어? 뭐 앞으로 뭐 하기로 했어? 재산 분할 얘기 같은 거를 좀 했는데 내가 너무 손해더라. 난 내 퇴직금 어떻게 할 거야? 그 손해가 아니지 나는 모르겠지.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많잖아. 일시금으로 받으니까. 내가 일시금 받으면 되지 나중에 그러면. 자기가 저번에 중간에 그랬잖아.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갈라서고 이혼을 하게 되면 다 팔아가지고 딱 반 갈래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몰인정한 면에 나는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뭘 해. 자기가 안 고쳐지면 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할 거라니까. 아니 알았어. 안 하고 정말 관계 개선이 돼서 잘 살면 그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지. 아내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하시라고요.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노력하면 되지 않나. 난 솔직히 이번에 갔다 그래서 뭐 크게 나아지는 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랑 언니 다 컸으니까 뭐 알바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퇴직금도 다 분할 대상이라는 거야. 나는 그 손해를 보고서라도 이혼을 하겠다. 제발 이게 또 희망 고문일까 봐. 자, 송순근, 이명화 부부 입장해 주세요.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후회를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서운한 건 좀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참여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있나? 뭐 이런 그런 거. 아내 이명화 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음주 그리고 외박 문제로 이혼을 원하셨는데요. 음주 후 가족들에게 욕설까지 서슴지 않으며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막 화가 올라와서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왜 이렇게 아니란가? 아내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정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난 진짜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열심히 기다려줄게. 그런 거 하지 마. 뭘 해. 자기가 안 고쳐지면 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할 거라니까? 아니 알았어. 뭐 그렇게 적어. 대화에 자세가 안 돼 있어. 지금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요. 우리 이명화님은 어떠세요? 이혼 의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이혼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송순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혼 의사가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뭐 잘했다는 행동은 아니지만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인정은 못 하겠고요. 100% 인정은 못 하겠고요. 저도 사정이 다 있고 업무의 연장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그 있습니다. 있고. 예. 서운하고 착잡하고 그럼 우리는 가망이 없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혼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 그런 것을 모색해 볼 건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정리한 그 재산 분할 그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의 그 명의를 아내 앞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재산 분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다른 뭐 예금, 적금, 기타 자산들은 모두 이제 합해서 5대5로 나누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5대5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뭐 합리적인 제안으로 저희는 네. 받아들이고요. 사실 경제 활동의 소득이 아마 아내분이 약간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더 깐깐하게 주장을 한다면 저희 기여도가 더 높다고 높다. 했겠죠. 그런데 아내분께서 그래도 남편분이 열심히 함께 같이 노력한 했기 것을 때문에. 고려해서 5대5로 한다. 그 정도 해줄 테니까 떠나라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아내분도 경제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셨고요. 그래서 남편분은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되실 거고 저희는 퇴직금을 이제 수령할 예정이거든요. 제 것도 그러면 나눠야 돼요? 네. 5억 정도 받거든요. 퇴직금까지 나눈다 그러면 제가 좀 훨씬 손해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5대5 했으니까 연금은 연금대로 수령하시고 우리 퇴직금은 우리가 스스로 그냥 귀속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네. 연금이랑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딱 기준하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내분은 퇴직금이 어느 정도? 한 몇, 뭐, 안 밖으로, 예. 아니 근데 왜 저희 상담할 때랑 다르게 아내분은 줄여서 지금 얘기하고 남편분은 약간 늘려서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래요?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아니, 또 왜 그러는 남편분은 건가요? 자존심 도대체?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얘기하시는 거고 아내분은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건 희한하네요. 예.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지금도 사실은 좀 줄이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지만 적게 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조금 있어요. 아버님 어떠세요? 기분은 안 좋습니다, 솔직히. 안 좋은데 지금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저는 이제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산 분할 이야기까지 들어와 봤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분할하게 되니까 대부분 가난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혼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이명아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아까 이제 변호사님과도 말씀을 나누고 보니 제가 정말 손해보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정말 잘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정해온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율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술과 외박. 네, 외박. 자, 한 달에 네. 외박 네. 2번 허용. 네? 허용이요? 아니 외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한 달에 2번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2번을. 2번을 꼭 채워야 되나요? 뭐 1년에 24번을 하라는 얘긴데 외박을. 아니 제가 보살이 아니라 우리 이명환 님이 보살이네요. 한 달에 2번 외박이요? 어찌됐든 뭐 이 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2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조건 자체는 더할 나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잦은 음주, 늦은 귀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귀가시면 우리 1차만 하고 끝. 11시. 2차 해줘. 1차, 2차. 아, 1차, 2차로 해가지고 그러면 예, 예. 12시 합시다. 12시가. 제가 보니까 12시는 해야 저도 될것 12시가 나. 네, 12시가 맞아요. 아니 승문 씨는 원래 어떻게 제안하려고 그랬어요? 저희도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도 정말 놀랐거든요. 그런데 아내분께서 어떤 마음이시냐면요. 이거를 너무 못하게 하면 오히려 남편분께서 안 지킬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이 정도는 정할 테니까 무조건 반드시 지키면 좋겠다. 그러면 아내분도 정말 부부관계를 잘 개선하겠다 이거거든요. 받아드립니다.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가장 좋을지.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주 드셨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술 몇 번 드실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횟수는 1번이면 될 것 같아요. 주 1회. 주 1회. 네.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일주일에 1회
시간만 음주를 하고 12시 전에 귀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월 2회 정도는 12시를 넘길 수도 있다. 요거 정도면 제가 볼 때 진짜 후하게 해준 거예요. 맞아요. 네. 복 받으셨어요, 진짜로. 이제 그러면 우리 또 순구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남편분은 벌써 이제 결혼 생활 꽤 오래되셨고 직장 생활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보면 남편분은 약간 자기 편이 없는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 풀 데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술을 마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이 약속을 이행할게 이러려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내분도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남편이 딸이 2명이나 있고 그다음에 아내가 있지만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날 첫날 그랬잖아요. 굉장히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이라고. 근데 집에 갔을 때 우리 딸들은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혼자 더 점점 고립된다는 생각으로 자꾸 술을 더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우쭈쭈가 굉장히 필요한 분이에요. 필요하신 분. 네,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네.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오빠 오늘 정말 애쓰고 수고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네. 애쓰고 수고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 부분은 또 의외로 우리 이명화 씨가 남편을 생각보다 많이 사랑해요. 이 집은 좀 남편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저희가 남편분이 쭉 관심 없이 얘기하고 그냥 곤둥만둥하고 이랬던 게 있다라는 걸 느끼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뭐 아내분한테 하실 얘기를 편지로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특별한 내용 없는데 좀 급하게 썼습니다. 네. 말로 하기도 길고 그래가지고 2장이나 되는. 너무 길게 썼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금까지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좀 이따 하겠습니다. 좀 이따. 힘내겠다 안 되겠다. 아, 울컥하세요? 저도 울컥했어요. 나도 울컥한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금까지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나도 열심히 살다 보니 자기와 소중한 딸들에게 소홀했고 정신없이 생활을 했던 것 같아. 이번 캠프를 통해 내가 미처 몰랐던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고 이로 인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미안한 마음뿐이다. 힘들 때 혼자 고민하고 술로 의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독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이전 또한 사과할게. 그 부분도 엄청난 나의 자만이고 곡선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야. 집의 가장으로 멋진 남편으로 멋진 아빠로 다시 거듭나고 생활할게. 응원 부탁드려요. 좀 감동이었어요. 그동안 이제 서운했던 그런 감정이 조금 녹으면서 마음이 많이 일정 부분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잘 고쳐서 잘 살아보자. 나도 정말 많이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이번 캠프를 계기로 변화된다면 옛날에 내가 그리워했던 당신의 그 넓고 큰 그늘로 자기를 생각하고 존경할 거야.
안 되죠.